자, 여성 공작원이 맞을까요? 또 잠시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성 2명 모두 체포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등장한 것이 여성 공작원이란 말이죠. 처음에 봤을 때 그 사진도 보면 남성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결국 여성인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 모습 좀 소개해드리고 왜 여성 공작원이 비중이 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인으로 위장을 해서 물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영원히 누가 그걸 폭파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무조건 자결을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을 위장하는 건 북한이 처음부터 발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위장을 시켰습니다. 자결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패한 거죠. 이번에는 자결 시도가 좀 없었네요.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물론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 우리가 확정합니다만은 네.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라면 자결을 해야 되는데 요즘 또 이 신세대 공작원들은 자결을 하라 그래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한류 열풍을 많이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충성 맹세할 땐 자결하겠습니다 하고 독약을 어금니에 넣고 와서도 아이고 왜 내가 왜 주고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북한이 미녀 공작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살인을 할 때 어떤 상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유혹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어떤 보도에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접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워낙 또 김정남이 여자를 좋아하는 체질인데 미녀가 늘씬한 미녀가 와서 마사지 해드릴까요? 한국말로 그랬다면 이 사람은 또 얼굴을 돌려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짬을 이용해서 이제 잽싸게 한 사람이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한쪽에서 앞에서 이제 스프레이를 뿌린 걸로 그렇게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주 똑대 같은 남자 공작원보다는 네. 미녀 공작원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것이죠. 네. 지금 저 사건을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여성 공작원들이 맞다면요, 힘이 세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독침을 찔렀다는 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나왔다가. 근데 이렇게 뿌렸다는지 예. 천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묻은 게 어떻게 사람을 죽게 합니까? 근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96년도 연길에서 기아 훈련 원장이 그렇게 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요. 그때 네. 범인 못 잡았거든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무슨 독약인지 이렇게 몸에 영화 왜 NCIS 다루는 거 보게 되면 뱀독 같은 거를 이렇게 옷에 붙여놓으면 와이셔츠 입고 나가서 사람 툭 쓰러지는 게 영화 나오는데 이제 저런 것까지 썼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자가 뿌려도 죽을 정도의 독약이면 굉장히 고성능이거든요. 저건 네. 특수정보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공작 요소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치가 요동을 칠 겁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는 글쎄요.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네. 사람을 죽인 것은 스프레이가 아니고 네. 독침을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스프레이는 무력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한 사람이 독침을 찌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그런다면 스프레이 뿌리는 거는 자기네 편이 위험합니다. 저 자세를 보세요. 앞에서 뿌리면 뒷사람이 자기 편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자체는 무력화용이고 죽인 거는 독침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원정아 씨도 그렇고 이제 여성 공작원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남녀가 반반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비중이 높은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미인계라는 게 36개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거 잘 넘어가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보면 항상 미인들이 나오고 명나라 망할 때도 진원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좀 여자까지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스라엘로 추정되는 공작팀이 그 하마스 간부를 갖다가 UAE에서 살해할 때 보게 되면 그때도 여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경호원들이나 방호원들이 덜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보게 되면 공작 요소를 거의 다 갖추고 있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겠다.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활용하는 패러다임이 이제 2009년에 경찰국이 경찰총국으로 확대되면서 그때 이제
그 전에 북한의 구호가 이제 이남화 공작이었다면 다시 2009년부터는 이제 여성화 공작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저런 암살 도구도 남성용, 여성용을 분리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남성용이 주로 저렇게 후레쉬나 볼펜형이라면은 여성용은 이제 화장품 립스틱형으로 해서 더 이제 가까이 그 화장품 가방에 조그만 소백에 놓으면은 또 가까이 휴대하고 위장도 되고 뭐 엑스레이도 통과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마 북한이 저런 패러다임을 전환했는데 결국 이제 나라 밖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제 활용된 경우가 있지만 원종화 씨라든지 나라 밖에서 저것이 최초로 성공을 거둔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결국 북한에서는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가족이는 마카오로 갈지 역시 북한으로 가겠죠. 계속 북한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